어제였죠, 일요일. 이 날벼락 같은 참사 소식이 있었는데 모두 5명이 숨지고 2명이 다쳤습니다. 이 어린아이들, 자녀들과 함께 캠핑장, 강화도 캠핑장 놀러가서 이 추억을 쌓아주렸던 그 아버지의 마음은 무참하게 이 화마와 함께 사라져버렸습니다. 과연 무엇이 문제였는지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판 보시면요. 강화 글램핑장 화재 예고된 인재 아니냐 이런 지적이 있는데, 자, 뭐 CCTV 화면 보시겠지만 3분 만에 그 높이 5에서 한 7, 8m 되는 그 천막이 3분 만에 잿더미가 됐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화면 오른쪽인데, 자, 출입구 왼쪽 1m 지점에 저렇게 불길이 솟기 시작합니다. 저기가 TV, 냉장고, 컴퓨터가 있던 그 자리입니다. 거기서 불이 나기 시작하더니 저렇게 저희가 속도를 빨리 돌린 게 아닙니다. 저렇게 순식간에 확 타오릅니다. 그래서 불이 나서 모든 걸 다 태워서 꺼지기까지 3분밖에 안 걸렸다고 합니다. 그래서 옆에 있던 사람이 와서 구하려고 했는데, 정말 불행 중 다행인 것은 저 타고 있는 저 입구 쪽에 어린아이가, 8살짜리 어린아이가 울고 있어서 겨우 가까스로 저렇게 지금 꺼내고 있습니다. 지금 불이 난 상황에서 꺼내고 있죠. 근데 아마도 추정컨대 나머지 3명의 어린이는 텐트 한 가운데에서 자고 있었던 것 같고, 아버지 한 분은 반대편, 출입구, 불이 난 쪽 반대편에서 쓰러진 채 발견이 됐고요. 나머지 아버지 한 명은 불이 난 지점 근처에서 쓰러진 채, 숨진 채 발견이 됐습니다. 자, 저 높이가 한 5에서 7m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평소로 하면 한 5평 정도 돼서 뭐 많게는 한 10명 정도가 머무를 수 있는 곳인데, 저렇게 3분 만에 불이 나서 확 다 타버릴 수가 있습니까?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 소재가 불에 타기 쉬운 가연성 소재라는 거고요. 그리고 이 텐트의 구조가 이 피라미드 형식으로 돼 있다는 겁니다. 한번 불이 붙기 시작하면 확 붙는다 이거죠. 그리고 저 안에서 자고 있는 사람들은 뭐 때문에 죽느냐? 불 때문에 죽는 게 아니라 연기 때문에 죽습니다. 연기 한 번, 2번 호흡하면 그냥 죽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어찌 보면은 저게 이제 글램핑이라고 하지, 글래머러스 캠핑, 호화로운 캠핑장이거든요. 저 안에 뭐 전열기구, 뭐 매트 이런 게 다 들어갔다는 게 저게 이제 문제인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소화기가 저 안에 있지 않다. 또 소화기도 이게 분말 소화기라는 겁니다. 분말 소화기가 오랫동안 사용하지 않으면 굳는다는 거예요. 굳어버리죠. 그래서 액체형 소화기로 이렇게 해야 되는데 문제는 뭐냐면 액체형 소화기는 비싸다는 겁니다. 그럴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이게 총체적인 좀 문제 아니냐. 항상 우리는 사고가 나면 그때 가서 뒷북 행정입니다. 저는 제가 볼 때 이와 같은 이와 같은 사고는 또 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화재가 난 글램핑 텐트 시설 내부를 보면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어린아이 3명이 가운데서 그대로 누워 있어요. 그리고 아버지 한 명은 구출된 그 아이의 아버지로 보이는데 입구에 누워 있었고요. 그 아이를 구하려다가 아버지는 사망한 것으로 보이는데, 그 바닥을 보면 그 바닥 자체가 푹신푹신하게 만들려고 스티로폼으로 만들었습니다. 불이 났을 때 어땠을지는 정말 뭐 뻔한 이야기인데,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박 변호사께서 말씀하셨지만, 이 텐트 안에서 전열기구 쓰는 나라는 우리나라밖에 없다는 얘기들을 해요. 뭐가 우리밖에 없어요? 전열기구를 그러니까 따뜻하게 뭐 난방을 한다든지, 뭐 석유난로를 쓴다든지, 텐트 안에서 이런 경우는 별로 없거든요. 그래서 일본에서 오신 지 얼마 안 됐지만, 일본 같은 경우에는 야영장을 4월 이후로 오픈한다고 그래요. 왜냐하면 날씨 추울 때 혹시나 전열기 같은 거 켜서 사고 날까 봐. 그러니까 지난 14일에도 경기도 양평군 캠핑장에서 텐트 안에서 석유난로가 폭발했어요. 이런 사고들이 계속 뭐 반복이 된다고 볼 수 있는데, 이렇게 뭐 텐트 안에서 아니면 이런 글램핑장이나 텐트나 뭐 캠핑장을 운영하는 업체 측에서 이런 전열기구를 사용할 수 있는가 없는가에 대한 기준조차 없다는 점이 문제인 것이죠. 자, 이동영 작가님. 보통 이제 캠핑 간다는 것은 이렇게 널찍한 야외 숲 같은 데에다가 이렇게 텐트 쳐놓고선 가족들하고 뭐 버너 갖고 밥도 지어 먹고 이래야 되는데, 저거는 뭐 호텔이라고 해도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글램핑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조금 편하게 하자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캠핑족이 굉장히 많이 늘어났죠. 캠핑족들이 지금 뭐 단체만 해도 동호회만 해도 2,000개가 넘는다 그렇게 그러니까. 많아요? 그러면서 직접 자신들이 텐트를 짊어 들고 이제 산으로 뭐 강으로 바다로 가시는 분도 계시지만, 이렇게 모든 장비가 갖춰져 있고 몸만 가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근데 여기도 자주 가시는 분들은 지금 이번에 화재난 게 이제 인디언 텐트라고 세로로 됐거든요. 또 화재가 나면 굉장히 빨리 올라갑니다. 불이. 그걸 알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조심을 해요. 그런데 이번에 간 저 팀은 아이들이 좀 많았기 때문에
화재 굉장히 잘 몰랐고. 처음 가보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아마 저런 이거 안 좋은 일 겪었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캠핑을 아는 분들은 저런데 위험해서 안 머문다 이거죠. 아니요, 가긴 가지만 여러 가지 자기 준비를 하는 거죠. 일단 입구 같은 곳을 먼저 알아보고 또 그 카트칼 같은 것도 많이 준비합니다. 뭔 일이 있을 땐 빨리 자르고 나가기 위해서. 근데 지금 입구를 보면 말을 올려서 나가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급하니까 손으로만 이렇게 한단 말이죠. 그렇다면 출입문을 찾을 수가 없죠. 또 방염 텐트 문제를 말씀하셨는데 방염 텐트가 일반 텐트보다 가격이 한 6배 정도 비쌉니다. 업체 입장에서는 그걸 쓰기가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죠. 네. 자, 다음 한번 내용 살펴볼까요? 법과 규정 구멍 숭숭 뚫렸다 이 얘기인데 뭐 몇 년 전서부터 캠핑 열풍이 심하게 불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보니까는 뭐 저기 관리인 보니까는 그냥 마음대로 설치를 하고 허가도 안 받았는데 뭐 크게 문제도 없다 이렇게 얘기 나오는데 실제로 현실에서는 어떻습니까? 저는 이제 캠핑보다도 캠핑이 많이 있는 곳에 경찰서장을 해봤습니다. 네. 동두천, 김포 해봤는데요. 결국에는 이 법이라는 게 네. 이게 이제 이것도 관광진흥법일 겁니다. 네. 아마 네. 그 펜션이 있기 때문에. 그럼 맞습니다. 관광진흥법은 누가 관장을 하느냐? 네. 중앙부처는 문화관광부거든요. 그럼 문화관광부에서는 지시공문만 내립니다. 어디에다 내냐? 지방자치단체에다 내려요. 그런 지방자치단체 문화관광팀. 이건 뭐 우리가 이 업무만 하느냐? 하도 업무가 많은데. 그리고 지방자치단체의 어떤 문화관광 쪽은 뭐냐면은 주로 축제에 관심이 있는 겁니다. 이런 거 잘 모릅니다. 그리고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이 펜션 같은 거 많이 줘놔야 사람들이 찾아오고 또 이게 세수입이 되기 때문에 하지 안전관리라는 것은 전혀 하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전문가 있지도 않습니다. 또 하나는 뭐냐 하면 이 펜션 옆에 캠핑장. 이 캠핑장은 이 등록돼도 않아요. 네. 법에 사각지대입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 하면은 이 캠핑장이 이 캠핑장에 대해서 뭐 여러 가지 안전 규제 이거 누가 하냐 이거죠. 사실 이런 데에 대한 문제 제기가 없었던 건 아니에요. 2013년에 국립재난연구원이 전국에 있는 그 민간 캠핑장, 공공 캠핑장에 대해서 조사를 해봤더니 79%가 안전에 매우 취약하다 이런 결과가 나왔었고요. 또 지난해 문광부 국정감사에서도 새정치연합의 윤관석 의원이 문제 제기를 했었습니다. 이 전국 캠핑 시설 중에 1,460곳은 이 민간인데 소관부처도 없고 또 관리 감독의 법률 근거가 없어서 안전관리 사각지대다. 근데 그 이후에 문광부에서 어떤 처리를 했는지 뭐 실태 파악이나 했는지 좀 의심스럽고 앞서 또 변호사님 말씀해 주셨지만 실태 파악을 했는데 430여 곳을 무작위로 추출해서 안전점검을 했더니 A등급만 4%에 불과하고 저렇게 최하위 등급이 80%, 2등급 있죠? 완전 낙제점. 그렇죠. 80% 가깝다고 합니다. 저런 통계가 있는데 달라진 건 없죠. 2013년에 이미 다 조사가 됐던 내용이고요. 그렇죠. 또 작년에 국정감사에서도 지적이 있었는데 박 변호사님 말씀하셨지만 문체부의 가이드라인이라는 게 있습니다. 네. 이 가이드라인을 보면 이 캠핑장의 화재 안전 점검의 주요 기준이 되는 이 캠핑카와 글램핑 같은 경우에는 건축물로 적용할지 아니면 건축물로 적용하지 말을지에 대해서 지자체가 판단하도록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중앙정부에서는 책임을 지지 않겠다는 거죠. 지자체가 판단해서 알아서 관리해야 된다는 얘기인데 그것들이 안전관리 책임을 국가가 지자체에 떠넘겼다라는 비난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항상 문제되는 게 법이 현실을 못 따라간다는 거죠. 늘 뒤늦게 따라가는데 지금 뭐 캠핑족이 480만 명이다 이런 얘기가 왜 나오냐면 우리가 그동안 그 산업화 시대에 오면서 계속 앞만 보고 달려갔었거든요. 근데 베이비 붐 다음 세대 그러니까 베이비 붐 세대들이 돈을 벌어서 그 밑에 사람들이 풍요로운 학창시절을 보냈던 세대 그 세대들이 지금 와서 앞만 보고 달리는 것보다 삶의 질 여가를 굉장히 많이 생각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반면에 그런 인프라들은 있냐? 인프라들은 굉장히 부족한 거거든요. 그래서 이번 같은 사태가 벌어진 건데 캠핑족들이 많이 늘어났다 그러니까 야, 일단 그럼 캠핑장을 많이 짓자. 근데 어떻게 짓습니까? 그냥 돈이 되니까 짓는 거거든요. 그래서 일반 식당들, 가든들, 펜션들이 아무 조건 없이 그냥 자기 마당에다가 이런 게 차려놓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계곡에다가 판자해갖고 음식 주고 이런 식으로 그냥 텐트 돈 되니까 그런 거 하는군요. 그렇죠. 그렇게 되는 겁니다. 지금 보니까는 뭐 무허가 캠핑장에 난립을 하고 있다고 하는데 전국에 한 1,800여 개나 된다고 합니다. 상당히 많습니다. 근데 2,000여 개, 영세, 사설, 야영장을 포함하면 2,000여 개가 되는데 이 중에 등록 업체는 230여 곳밖에 되지 않는다. 그래서 이번 참사 3가지가 없었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3분 만에 잿더미가 될 수밖에 없었다. 세 가지가 없어서 그렇다. 바로 시설 신고하지 않았고요. 안전 점검 없었고요. 방염 처리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면, 나일론 이렇게 뒤섞어 만든 그 천막 3분 만에 탈 수밖에 없었죠. 자, 캠핑장 사고도 그래서 여러 가지가 날 수 있고 내부도 전혀 이 화재에 준비가 안 되어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온열 매트, 스티로폼 소재 단열재 있고요. 나일론 소재 천막이죠. 이불 있죠. 쿠션 있죠. 그냥 불 나라고 불 나면 뭐 할 수 없다. 이렇게밖에 볼 수 없는 그런 내부였고요. 자, 이런데 캠핑장 사고도 엄청 많습니다. 2년 사이에 무려 15배가 증가를 했다고 하네요. 2010년에는 282건이었는데 2012년에는 4,359건. 예, 어마어마하게 증가를 했습니다. 자, 그런데 숫자만 보면 진짜 가히 캠핑 코리아, 너도 나도 캠핑을 사랑하고 자연을 사랑하고 힐링을 원하는 캠핑 코리아라고 할 수 있지만 법이 현실을 따라가지 못하는 문제들도 있고 또 우리 국민의 안전의식은 여전히 강화되지가 않았다. 지금 뭐 보면은 TV나 신문 같은 거 보면 아웃도어 업체들의 광고 엄청나게 많고 무슨 동네 앞산 가는데도 히말라야 갈 만큼의 고급, 최첨단 그런 비싼 그런 등산복 입고 간다고 하는데 사실은 그런 거에 대해서 이제 겉으로 보여주는 거에 대해서만 신경을 쓰는 거 아니냐 이런 지적이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렇죠. 우리의 안전의식도 더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네, 맞습니다. 사실 그 좀 전에 그 산무라고 이제 그 내용이 나왔는데요. 일단 이게 그 관광진흥법상의 야영업으로 들어가거든요. 네. 그렇다면은 결국은 영업이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또 그걸 즐기는 캠핑을 즐기는 그런 분들도 사실은 그 편하게 하고 싶은 대로 즐기는 게 사실 본성이기 때문에 어떠한 그 규제를 하고 시설적인 규제를 하고 어떤 행위적인 규제를 함에 있어서는 법이 만들어져야 강요할 수 있거든요. 강제할 수 있거든요. 그렇지 않고 자율적으로 안전하게 하세요. 방염 처리되고 난연 처리된 텐트를 쓰세요라고 하는 걸 강조해봤자 영업주 입장에서는 그걸 할 의무가 없다면은 아무도 안 할 거거든요. 그렇다면은 이미 좀 늦은 감은 있지만 이제라도 법적으로 어떤 불연 처리가 된 것을 통해서 그런 텐트를 설치를 해서 영업을 할 수 있게끔 그런 강제하는 것이 필요하겠고요. 네. 또한 그런 법만 만들어진다고 해서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건 당연히 아니겠죠. 그래서 그 캠핑을 즐기는 사람들의 의식이라든지 아니면은 캠핑업, 야영업을 함으로써 이제 그 경제 활동을 하려는 그런 업주의 입장에서도 안전이 최우선이다. 안전하지 못해서 사고가 발생했을 경우에는 그 조금 부렸던 욕심보다 더 큰 손해를 입는다라는 점을 확실히 인지를 하고 다시 이런 그런 참사가 발생하지 않도록 뭐 제도라든지 아니면 그런 준비들을 철저히 할 필요가 있겠죠. 정부에서 저런 사고가 나면 하는 게 있습니다. 전수조사. 네. 그 다음에 글램핑. 이제 영업하지 말아라. 이겁니다. 네. 이건 누구나 할 수 있는 겁니다. 지금 법은요. 이게 글램핑 같은 경우에는 텐트는 이게 움직이는 겁니다. 건축법에 적용이 대상도 안 돼요. 또 소방법. 건축법과 소방법이 상당히 복잡한 겁니다. 그 다음에 저거 운영하는 사람들 어떤 사람들이냐. 그 지방의 의원들 중에도 있고 실력자인 사람도 있습니다. 만약에 지방자치단체장이 저거 단속한다고 한다. 가만히 있겠습니까? 저거 엄격한다고 한다. 가명 펜션도 아마 그런 경우였을 거예요. 그렇죠. 네. 저게 그래서 이게 문제거든요. 지금 정부에서 전수조사 항상입니다. 어린이집 할 때도 전수조사. 그리고 나서 뭐 당분간 폐지. 법 만든다. 저 법을 어떻게 만들 거예요? 그리고 저 단속을 누가 할 겁니까? 지방자치단체 등록한다. 지방자치단체 직원들이 저 업무에 대해서 아나요? 저거 소방, 전기, 안전점검해야 됩니다. 합동점검으로 들어가야 되거든요. 또 하나가 사실 그 보험 문제인데요. 지금 이게 뭐 일단 그 안타깝게도 참사가 발생했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은 그 후에 누군가가 이제 그 피해를 손해를 배상해야 되는데 네. 과연 이게 물론 그 토지라든지 그 해당 건물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이라고 한다면은 재력이 있으니까 네. 어느 정도 그래도 금전적인 배상을 받을 수는 있겠습니다만 그게 아니라 그 업주는 당연히 빌려줬을 뿐이고 그 재력이 충분치 않은 사람이 빌려서 임차해서 단순히 이렇게 그 무허가로 영업을 신고하지 않고 영업을 했을 경우에는 과연 누구에게 배상을 받을 것인가 이 부분도 굉장히 실질적인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차제의 어떤 그 화재 보험이라든지 이런 것을 강요하는 강제적으로 하는 그런 법규를 만들 필요도 있겠고 아니면은 임차에서는 이런 그 야영업을 할지 못하게 하는 규제도 생각해 볼 수 있거든요. 앞으로 제도적으로도 물론 제도만 만들어서 해결되는 건 아니겠습니다만 제도적인 측면에서의 노력도 충분히 해야 될 그런 시점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자, 그런데 이제 세월호 참사도 있었고 국민안전처도 생기고 뭐 법이 빨리 현실에 맞게 개정이 돼야 되고 보완이 돼야 된다. 대책도 해야 되고 뭐 지자체에서도 관리 감독 잘해야 된다 이런 얘기가 있지만 사실은 세월호 참사가 주는 그런 교훈들을 본다면 결국은 야영을 갈 때 어디서 바베큐 고기 맛있게 구할 수 있고 바베큐 어디서 해 먹어야지 맛있고 술은 공짜로 주는지 이런 거 가격은 깎을 수 있는지 이런 것보다는 안전시설 제대로 갖춰져 있는지 혹시나 사고 나면 어떤 식으로 대피해야 되는지를
먼저 아이들과 함께 점검해보는 그런 국민 인식도 분명히 필요할 것 같아요. 정부 탓만 그만하고. 그렇죠. 안전은 기본이라고 생각을 일단 해야 되겠죠. 안전은 기본이고, 뭐 우리가 어디를 가더라도 불이 났을 때는 어디로 제일 대피해야 되는지, 뭐 높은 곳이면 왕관계는 있는지 이런 것부터 살펴봐야 되는데, 방금 앵커 말씀하신 것처럼 일단은 어디 놀러를 간다, 밖에 야외로 나간다, 기분이 일단 업되거든요. 그런 생각 잘 안 한단 말이죠. 일단 그것부터 좀 중요한 것 같고, 다음 달부터 날씨가 풀리기 때문에 캠핑 쪽에서 상당히 늘어날 가능성이 있습니다. 지금 이 사건 때문에 줄어들 것이다. 그건 아니라고 저는 보거든요. 지금 뭐 붐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늘어나니까, 캠핑을 가시는 분들도 좀 경각심을 가져주셔야겠고, 특히 또 업주들, 이런 사건이 일어나는 걸 좀 계기를 삼아가지고 반전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 시스템 문제를 제기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1994년 성수대교 붕괴 사건, 1995년 삼풍백화점 붕괴 사건, 1999년 시랜드 사건, 작년 세월호 사건, 지금까지 안전 시스템이 없어서 일어난 사건이 지금 얼마나 수십 년 동안 이어지고 있고 이제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기 때문에 앵커분은 그런 생각 해보신 적 없어요? 이렇게 자동차 운전하면서 가다가 이 다리는 괜찮을까? 좀 흔들리는 느낌 나지 않나? 이런 시스템이 없다라는 건 정말 말도 안 되는 얘기거든요. 사실 세월호 사건이 일어난 이후에 환풍구 붕괴 사건이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그때 당시 제가 일본에 있었는데 스시집 할아버지가 그런 말씀을 하세요. 매뉴얼이 없습니까? 매뉴얼에 따라서 매뉴얼에는 선장이 탈출을 해도 된다고 돼 있습니까? 그렇게 물어봐요. 매뉴얼을 따랐으면 분명히 그 시간 동안 살렸을 수 있었을 텐데요. 그래서 제가 말했어요. 매뉴얼은 있을 텐데요. 그걸 따라야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몇 명인지 모르겠습니다. 참 부끄러운 현실인데 이런 안전에 대한 시스템은 반드시 마련이 되어야 되고요. 그걸 따라야 된다는 국민의식은 그 다음 일이죠. 그러니까 지난해 담양 펜션 사고 일어났을 때 정부가 뭐라고 발표를 했냐면 펜션을 포함한 모든 숙박시설을 전수조사하겠다 이렇게 했거든요. 물어보면 이것도 사실은 숙박시설을 하는데 이건 빼버렸다는 얘기죠. 그런 거 생각하면 항상 정부가 뒷북 행정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